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의 고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절세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2016년 1월 달에요. 일산의 아파트를 취득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7년 8월에 이제 일산에 오피스텔을 하나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 11월 달에 이제 부인 명의로 신림동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제 다시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요. 네. 그다음에 5월달에 2020년 5월달에 잠실에 이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네. 내년 초에 이제 이거를 이제 팔고 일산으로 이사를 갈 건데요. 아, 네. 근데 이제 신림동에 있는 장기 임대 등록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913 이후에 샀기 때문에 일산 거를 처분할 적에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네. 그걸 좀 여쭈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장기 임대 두 채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요런 걸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장기 임대 주택과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세무사님, 일산 아파트 처분 시에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주택이 4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취득했던 가격하고 현재의 시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일산 거는 5억에 취득해서 이제 11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산의 오피스텔은 2억 5천에 사서 현재 3억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림동은 7억에 사서 9억. 네. 그다음에 잠실 아파트는 올해 17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하시는 게 요 일산 아파트고 얘를 팔고 잠실로 이사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얘를 팔 예정이시고. 예. 네, 우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하고 계신 집이 한 채셨고 네. 또 추가로 사신 집이 한 채고 임대주택이 2개면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하고 일시적 이주택 요건, 임대주택이 있을 때 이 통합적인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두 가지가 중첩돼 가지고 혜택을 더 볼 수 있는지 부분을 보실 텐데 여기는 지금 거주하던 집이고 거주하던 집을 양도를 하는 도중에 얘네 2개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얘를 처분할 때 얘네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그 잠실 아파트가 없을 때. 네. 그럼 얘를 거주를 했다고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잠실에 있는 아파트도 사실은 일산 거를 처분하고 나서 잠실 거를 사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사갈 집을 정해놓고 파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이제 일시적 이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규정까지 맞먹는다면 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바로 이사를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가능하셔서 얘는 거주까지 하셨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한데 제가 금액을 물어본 게 5억에 사서 11억 원에 팔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11억 원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세금 안 내는 게 맞는데 요 사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실 때 세금 계산을 한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점적으로 하나 더 체크를 하자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임대주택을 팔 때 아까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임대주택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근데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거를 막고자 해서 요때 이후에 취득하셨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팔 때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중과세를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된 사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여기 일산 임대하는 것까지는 이제 중과 적용을 안 받겠지만 여기 밑에 이후에 9.13 대책 이후에 사셨던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실 때 중과 적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시점을 조금 더 조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한 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실 아파트를 거주하다가 팔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더 못 받으시거든요. 그런데다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 그리고 3개 이상의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추가로 20%를 더 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세금이 더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지금 2주택자가 돼도 20%, 3주택자 이상이 되면 30%를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집들을 팔 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괜찮다. 하지만 9억 넘는 거는 세금을 내시고 장특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임대주택들에 대해서는 요거 말고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셨던 이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가 될 수 있으니 처분하는 시점을 이걸 나중으로 미루시던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은. 네, 조금 복잡한 상황이시다 네. 보니까 정말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송 이후에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애프터 상담을 통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